안녕하세요.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앙탈 낭독해 드릴게요. S는 때가 새까맣게 묻은 칼날을 뒤집어대고 넥타이를 메었다. 와이셔츠 소음에도 뒤집어서 단추를 끼웠다. 가뜩이나 궁한 그에게 검정쇠로, 즉 서지 양복이 칼라 와이셔츠에다가 짜증이 날 만큼 떼국을 많이 묻힌다. 어젯밤에 요 밑에 깔고 잔 양복 바지는 입고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 구겨질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주인 노파가 밥상을 가져올 텐데 잠뱅이 바람에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섭섭은 하지만 할 수 없이 집어 입었다. 혁대를 매면서 내려다 보니까 줄은 칼같이 잡혔는데 좀 비집은 데를 검정실로 얽어맨 자리와 구두에 닿아서 다른 자리에는 올발이 톱니같이 내다 보였다. 바짓가랑이로 내려가서는 엄지발톱에 다 구멍이 난 언더 양말이 남에게 보인다면 몹시 창피할 만큼 흉하게 발톱이 내다 보였다. S는 한참이나 바지와 양말의 흠집을 한심하게 내려보다가 한숨을 내쉬면서 뭘, 양말은 구두를 신으면 보이지 않을 거고 바지는 뭐 누가 쫓아와서 자세히 내려다 보나. 이렇게 속으로 단념 반 위안 반의 강제 안심을 하고 옷을 집어서 방바닥에서 묻은 먼지를 쓸어내렸다. 짜박짜박 발걸음 소리가 나고 나서 뒷마루에 쿵 하는 밥상 놓는 소리가 들렸다. S는 가슴이 섬뻑하였다. 어제까지는 기어코 밥값을 얼마간 변통해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들어와서 잠을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또 한바탕 졸경, 즉 지독하게 욕을 먹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이 아득하고 얼굴이 화끈 달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도 크게 못하였고 세수를 하면서도 혹시나 말을 꺼내지 않는가 하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주인 노파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얼핏 콧등에 물만 쥐어바르고 도망치듯이 들어와 버렸다. 밥상 갖다 놓았소 하고 주인 노파가 웬일인지 안마루로 가서 상냥하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S의 생각에는 밥상을 들어 밀면서 돈 하고 손을 벌릴 줄 알았던 것이 아마 어제 아침에 그만큼 단단히 약속을 했으니까 돈은 어김없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느긋이 수작을 붙이는 모양 같았다. 아침을 먹는 그 시간이 비록 짧지만은 그동안의 여유가 S에게는 퍽도 위안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밥상을 집어들었다. 만년을 가도 다름이 없는 염생이 똥 같은 콩자반, 기스랑물 같은 간장, 채전밭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날깍두기, 구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새우젓, 다 식어서 민둥민둥한 된장찌개. 이것이 밥상 위에 놓인 찬이요. 밥은 외수 없이, 즉 예외 없이 검붉은 조각 팥밥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S는 양복이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리를 뻗고 앉아 숟갈로 밥을 꺽꺽 팠다. 그렇지 않아도 없던 입맛인데 잘 넘어갈 리가 없었다. 다시 신발 소리가 나면서 주인 노파가 한 손에 숭늉 그릇을 들고 문을 방긋이 열었다. S의 타는 속도 모르고 주인 노파는 천갈래 만갈래의 주름살이 잡힌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교태를 띠면서 찌개가 식어서 어떡하우? 하고 과분한 근심을 하였다. S는 제발 그만두어 주었으면 싶게 거북하였다. 뭐려?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자, 이 뜨뜻한 숭늉을 좀 놓아 자시오. 네. S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거북한 데다 속이 조여서 가슴이 막히는 것을 그대로 밥그릇만 꺽꺽 팠다. 노파는 아주 안타까워하는 말씨로 고생이구려. 다 저래도 고향에서는 귀동자일 텐데 객지에 나와서 그만 하고 혀를 끌끌 찼다. 아무 말도 없이 S는 밥을 먹고 노파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 침묵이 S에게는 중죄인이 형의 언도를 받으려는 순간처럼 무겁고도 괴로웠다. 물 부어서 다 자시오. 하고 노파는 여전히 상냥한 말로 건넸다. 네, 다 먹지요. 그런데 돈 좀 됐수? 본론이 드디어 나왔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연극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S는 고개를 숙인 채 들지를 못하였다. 밥은 그대로 먹고 있지만 S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이 S의 입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무 대답도 아니할 수는 없었다. 대답을 하긴 하여야 할 터인데 대답할 말이 없었다. 겨우 고개를 들고 주인 노파를 쳐다보는 S의 얼굴에는 괴로운 미소, 아니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근육의 경련이다. 그 근육의 경련이 무렴하여서 즉 염치 없게 상기된 얼굴로 기어올랐다. 거시기 안 됐수? 주인 노파의 얼굴은 일순간에 와락 변하고 목소리는 무쇠를 깰 것처럼 쨍쨍하였다. S는 고개를 움칫 숙여버리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였다. 어쩌잔 말이요 그럼? 글쎄 어쩔 셈이란 말이요. 차일피일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오늘 된다 뭐 내일 된다 일주일을 기다려라 이거 어쩌란 거요? 응? S는 할 말이 궁하여 푸념을 곱다시 듣고만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들고는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사정을 하려는 것을 주인 노파는 톡 쏘면서 핀잔을 주워버렸다. 듣기 싫어요. 뭐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오. 벌써 몇 달째요. 알기나 허우. 석 달째요, 석 달째. 석 달 동안에 동전 한 푼 구경이나 시켜줬수? 염채가 무슨 염채야 글쎄. 허기야 역정도 나시겠지만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밤낮 들어야 그 말이 그 말인데 듣기는 뭘 들어요? 월급자리를 못 구했네. 뭐 집에서 돈이 오네. 친구한테 빌리네. 원 사람이 염채도 좋지. 아니 그러실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돈벌이를 하게 된 것을 안 하고 들어앉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붙여준다고 말만 하고 안 보내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그런 사정을 날더러 어쩌란 말이오. 월급자리가 있건 없건 집에서야 돈을 보내주건 말건 나는 밥 장사를 해먹는 거니깐 밥값을 받아야만 하잖소. 아니 낸들 땅을 파다가 대우 어데가 도적질을 해오. 대기야 어찌됐건 먹은 밥값은 주어야 나도 이 짓을 해먹지. 한 푼어치도 틀림없는 옳은 말이다. S의 말은 더욱 궁하여졌다. 그러나 S는 어서 이 곤경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전엔 일은 그렇게 된 거고 어제 돈을 좀 취하려고 친구를 찾아갔다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찾아가서 기어코
얼마간 우선 변통에다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만 더 참아주세요. 오늘은 반드시 그렇게 할게요. 주인 노파는 반신반의하는 듯이 S의 눈치를 살피다가 저기 믿기는 하면서도 그래도 한 자락은 깔아놓느라고 획 돌아서서 종종 걸어가며 뭘로 나도 인제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무슨 소린지 모르게 투덜거리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S는 한증가마에서 뛰어나온 것처럼 정신없이 벽에 걸린 양복 저고리를 꿰어 입고 구두도 채 신을 겨를이 없이 하숙집을 빠져나왔다. 문 밖 길거리로 나오니까 쫓아오던 귀신이나 떼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고 깊은 가을의 가벼운 햇볕이 무한히 상쾌하였다. 가을이 한참 깊었다. 가회동 막바지 양편 언덕에는 나무와 풀들이 다들 제멋대로 단풍을 갈아입고 맑은 햇볕을 마음껏 쬐고 있었다. 하늘에는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구름이 한두 장 떠 있을 뿐 발돋움을 해서 손으로 만져보고 싶게 감감이 높아 보였다. 거리에도 가을빛이 깊어졌다. 지나는 사람들의 입은 옷이 벌써 그리하고 가게 앞에 놓인 과실이 그러하였다. 더구나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다 스프링, 즉 가벼운 가을 외투를 입었다. S는 가회동 막바지에서 제동 네거리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스프링 입은 사람을 셋이나 만났다. 그럴 때마다 S는 조끼도 못 입은 데다가 스프링도 없이 더구나 바싹 내려다보면 흠집 투성이가 된 낡은 양복을 입은 자기의 모양에 어깨가 저절로 오므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벌써 하숙집 일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굴레벗은 말처럼 허전한 자기의 양복 태요. 뒤축이 달아 볼에다 반창고를 붙인 낡은 로이드식 구두요. 뒤집어댄 칼라였었다. 더욱이 매초롬한 여학생이나 신여자와 마주칠 때는 피하였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눈이 소내이니 그러하기는 싫고 그대로 가까이 다가서서 지나가면서 곁눈으로 저편의 곁눈을 살펴가면서도 발을 구르고 싶게 마음은 안타까웠다. S는 제동 네거리에 서서 잠깐 망설였다. 어디로 갈까? 사방으로 훨훨 돌아다니면서 쇼 윈도우도 쳐다보고 은행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가서 담배도 얻어 피우고 여학생 얼굴 구경도 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꼴세를 생각하고는 발길을 동편으로 돌려 동관에 있는 M이라는 잡지사로 향하여 갔다. S가 거의 매일 가서 놀고 밤이 깊도록 노는 곳이었었다. M 잡지사에서 S는 역시 S처럼 일이 없어서 놀러오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잡지도 뒤적거리고 신문도 읽고 여학생 평, 기생 평, 공연한 사람의 단점 들추기 같은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일어서는데 따라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갈 곳은 없었다. 밖에 나와서 빙빙 돌다가 다시 들어갔다. 자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헤어져 돌아갔다. 인제는 S 자기도 꼭 가야만 하겠는데 하숙집으로는 덜미를 잡혀도 갈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데도 없었다. 겨우 한 가지, M 잡지사에서 그대로 자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자면 사원인 P에게 전후 사정을 말을 해놔야지 무턱대고 그대로 잘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곧 죽을지언정 하숙집에 밥값을 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자기의 궁한 이야기는
하기가 싫었다. 꾸물꾸물하는 동안에 피는 이부자리를 펴기 시작하였다. S는 흔연하게 작별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속이 빈 데다가 가을밤의 싸늘한 바람이 몹시 추웠다. 뱃속은 염치를 모르고 시장하였다. 관현을 넘어 제동대거리에 있는 설렁탕집 앞을 지나가려니까 누릿한 냄새가 코로 술술 들어오고 혀 밑에서는 군침이 사정없이 괴어나왔다. 그놈을 그저 파 양념과 고춧가루를 듬씬 넣어가지고 국물을 훌훌 마셔가면서 한 그릇, 아니 두어 그릇 먹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처럼 구미가 당겼다. 혹시 어느 구석에 눈먼 돈 10전이라도 들어있나 하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만져보았으나 원래 돈이라는 것을 구경한 지가 하복을 잡혀서 춘추복을 찾아 입은 때밖에는 더 없는데 웬 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하숙집에는 뭘 또 잡힐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심지어 와이셔츠까지 잡혀 먹었으니 남은 것이래야 이불밖에는 더 없고 그나마 그것은 지금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또 가지러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관절 배가 고픈 것은 고픈 것이려니와 어디 가서 잠을 자야 할지 생각을 아무리 짜내도 갈 만한 곳이 없었다. 그의 발길은 저절로 가회동 하숙집으로 향하여졌다. 대문은 굳게 잠겼었다. 대문이나 열려 있으면 살그머니 들어가서 잠을 잔다든지 이불이라도 짊어지고 나와서 팔아라도 먹겠지만은 대문이 잠겼으니 열어달라다가는 공연히 귀신 덩어리를 만나 경을 칠 테고 경뿐이 아니라 창피하게 나가라는 말까지 들을지 모르는데 차마 문을 쩔벅거릴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두루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취운정으로 올라갔다. 중앙학교 뒤에 있는 선원전 담 및 잔디밭 위에 양복 저고리를 뒤집어 펴고 누운 S는 아무리 잠을 자려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을 자려고 애를 쓰지만 밉상맞게 잠이 오지를 아니하였다. 춥기는 겨울 이상으로 추웠다. 불이라도 한 무더기 놓고 싶었지만 댈 성량이 없고 또 불을 놓았다가는 사람이 쫓아올 테니 그도 못할 노릇이었었다. 배나 좀 안 고팠으면 그대로 누워서 그나마 견디겠는데 뱃속이 창자까지 쓸어낸 것 같이 시장해서 그 때문에 추위도 한층 더하였다. 오전만 있어도 호떡 한 개에 뜨끈뜨끈한 차를 먹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길거리에 내려가서 공교롭게 오전 한 푼이 떨어져 있으면 그놈을 주워다가 호떡집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니 단침이 꼴딱하고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가만히 있자. 10전짜리 2푼을 줍는다면 설렁탕. 옳지. 설렁탕을 먹는다. 아니 1원짜리를 주우면 1원 가지고는 셈이 닿지 않고 10원? 아니 10원짜리 10장. 그렇지 10장 100원. 그놈이면 우선 무엇보담도 그놈의 여우 같은 노파한테 석 달 밥값 60원을 팩 내던져주고 그 굽실거리는 꼴을 좀 보고 청목당에 가서 밤이 늦었지. 그러면 우선 설렁탕이나 2어 그릇 먹고 그리고 양복을 한 벌. 근데 양복을 해 입자면 좀 모자라겠는데? 그럼 500원은 주어야 되겠네. 혹시 한 1000원만 주우면 근데 그것도 쓰자면 얼마 못 쓸걸? 그래도 집은 한 채 사야지. 한 10,000원? 10,000원. 10,000원이라. 그래도 모자라. 10만 원. 아니 100만 원.
억만 원, 그래, 억만 원 좋다. 하지만 그때 찬바람이 오싹 지나가면서 S의 이런 공상은 깨졌다. 억만 원을 쓸 공상을 하면서 오전이 없어 창자를 움켜쥐고 한대짬을 자는 자기 행색이 한심하다 못해서 고소, 즉 쓴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나도 언제 한 번은 호화롭게 살아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것도 같은데 누가 몇백만 원만 상속을 좀 해주면 그놈을 가지고 사회사업도 하고 그러고 집을 한 채 짓는데 그럼 종상이 그따위는 어림도 없다. 아쉬운 대로 10만 원만 아니 10,000원만 있어도 우선 옹색은 면하겠는데 아니야 1,000원만 아니 100원만 아니 10원만 아니 1원만 아니 우선 오전만이라도 아 참. 이튿날 아침 S는 10개 든 잠이 찬바람에 흔들려 깨었다. 양복에 묻은 티를 이잡듯이 털어입고 우물에 가서 세수를 하였다. 세수하는 것이 급한 건 아니지만 남들 보기에 세수를 하러 일찍 올라온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것이다. 그는 가회동 주인집 앞을 피하려고 중앙학교 뒷산으로 해서 개동으로 내려와서 또다시 M사로 갔다. 그는 자고 난 입맛이라 배가 고픈 것은 그다지 느끼지 않았지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M 잡지사에서는 피가 아직 이부자리 속에서 자고 있었다. S는 염치불구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피는 그 서슬에 잠이 깨서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켜며 꼭두 새벽에 이게 웬일이요? 하고 인사 겸 물었다. S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도 꼭두 새벽? 지금이 몇 시인데 그러우? 8시가 지났는데 하면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8시가 새벽이 아니고 뭐야? 아이들 같구먼. 낱말은 잘 하는구려. S는 속으로 낯이 간지러웠다. 낯이 간지러우면서도 자기가 취운정에서 잠을 자고 내려온 줄도 모르고 일찍 일어나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피가 우습기도 해서 허허하고 한바탕 웃었다. 웃기는 왜? 좀 웃은 일이 있어? 뭐가? 아니, 나 혼자 웃은 일이 있어서. 피는 이불을 걷어가지고 일어나 앉았다. 대관절 웬일이요? 오늘은 10시가 지나야 일어난다는 사람이. 응, 누굴 좀 만나려고 새벽밥을 해달래서 먹고 나왔다가 만나지를 못했어. 그래, 추워서 코끝이 저렇게 새파랗구려. 응, 새벽바람이 어찌나 매운지. 왜, 취직 문제 때문에? 아, 그거 참 어떻게 허우. 어서 해결이 돼야지. 글쎄, 하느니 늘 그 걱정이야. 하숙밥 값은 어떻게 하오? 좀 조르긴 하지만 벌써 여러 달일 텐데 그래도 인심이 괜찮은걸? 응, 뭐 내가 잘나 먹지는 않을 줄을 아니까. 대관절 취직은 어찌 되는 모양이요? 안 되는 거요? 아, 아마 안 될 모양인데. 그럼 어떡하오? 그게 걱정이지. 그래, 참 큰 문제야. 하여간 우리 개꼬리만한 상식을 가지고 각 방면으로 구직을 한다는 것이 잘못이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 사회의 결함이 아닌 것도 아니지. 그러면? 피는 S의 눈치를 살피면서 좀 거북한 듯이 S군 같은 사람은 물론 S군 하나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공장이나 일판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소. 하고 다시 S의 낯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S는
다만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치였다. 모르겠소. 이것은 내가 하필 S군한테 주의를 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일단 다른 직업을 얻는 것보다는 쉽지 않겠소. 그래가지고 S군이 거기서 다른 의식을 갖게 된다면 더군다나 더 좋고. 하지만 S는 고개를 쌀쌀 내둘렀다. P는 말을 다시 계속하였다. 물론 S군 생각에는 왜 너는 네가 먼저 노동자 속으로 안 들어가고 괜히 너는 편하게 붓대나 가지고 놀면서 너와는 딴판인 날 더러 가라느냐? 이처럼 불쾌하게 여기기도 쉽겠지만은 나도 실상 이 잡지가 다른 보통 잡지라면은 지금이라도 다 내던지고 공장이나 일판으로 가겠소마는. 그러나 저러나 이 잡지사도 형편이 아마 얼마 가지 못할 눈치니까 오래지 않아서 나도 그렇게 되겠지. S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P의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항의하였다. 노동? 괴롭고도 천한 그 짓을?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지금 나를 기다리는 곱게 있을 미지의 애인, 그 애인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돈 많은 호화로운 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고운 손이, 이 고운 얼굴이 노동판에 가서 썩어? 안 될 말이지. S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S는 몸을 녹여가지고 M사를 나섰다. 웬만하면 P에게 돈을 몇십 전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었으나 그러한 이야기가 있은 뒤라 더더욱 입이 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애꿎은 배는 사정없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길거리로 나서기는 했지만 별로 갈 곳은 없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아침밥을 든든히 먹었으려니 생각을 하니까 누구든 붙잡고 사람 좀 살려달라고 울고 싶게 안타까웠다. 먹을 것이 놓인 가게 앞을 지날 때에는 손이 저절로 그곳을 향하여 뻗쳐지는 듯 하였었다. 그는 시장한 허리를 졸라매면서 거의 무의식 중에 황금정에 있는 직업 소개소에까지 당도하였다. 전에 거의 날마다 다녀보기도 했지만은 S에게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얼마 동안은 아예 다니지도 아니하였다. 행여 무엇이나 입에 맞는 떡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허실 삼아 가보았다. 벌써 구직군들이 빽빽이 모여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었다. 늙은이, 젊은이, 남자, 여자, 어린애, 노동자 해서 한 50명이나 모였는데 모두들 밥 한 그릇 주어가지고는 고맙다는 말도 아니할 만큼 얼굴빛이 시들어 보였다. 이윽고 소개소의 문이 열리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노동자 모집, 함경북도 금광인데 가는 여비는 이 자리에서 바로 대주고 그곳에 가서는 일의 능률을 따라 1급 1원 50전부터 3원까지. 구직군 속에서는 고요하던 물결이 흔들리며 여러 가지 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같이 늙은 것이야 뭐. 힘이 있어야 하지. 금전판으로 잘못 갔다가 죽는다대. 삭슨 많이 주기는 주는데 여기서 그대로 지게벌이나 해먹지 뭐. 이렇게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소개소 직원은 없어? 갈 사람 없어? 하고 외쳤다. 이때 없는 기운에 힘을 내서 있소 하고 나서는 사람이 바로 양복신사 S였었다. 구직군들이나 직원의 동그래진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S는 사무실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
최만식 작가의 앙탈 낭독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는지요? 밥값을 내지 못해서 하숙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대에서 잠을 자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 에스가 참 불쌍하고 처량하지요. 그동안 험한 일이라면 질색을 했던 그가 오지에 있는 금광에서 일을 하겠다고 자원을 하는군요. 이렇게 취직 자리를 얻지 못해서 겪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무영 작가의 아내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